요거는 이제 뭐 두 분 다 비슷한 얘기긴 한데 층이 그러니 분화가 되니 이랬을 때 오히려 가장 좋은 방법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글로벌 아니겠습니까? 특화돼서 우리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로 이른바 이제 그분들 층이 있지만 이게 두터워지고 넓어지면 사이즈가 좀 커지는 거야. 규모의 경쟁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로도 좀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렇죠. 일단은 뭐 제 색깔을 표현하는 거, 우리 뭐 채널 크루의 색깔을 표현하는 거가 가장 우선순위긴 한데 저희가 또 이거를 사업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대중향을 첨가를 해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 파악을 하게 되는 것도 있고 약간씩 변형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완벽한 창조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컨텐츠도.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 대세가 되는 것들 뭐 이런 거에서 대중향을 좀 뽑아서 우리의 색깔에 좀 입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고 똑같이 이제 스티키밤에서도 글로벌화를 준비를 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분석을 하면서 저희 서비스에 약간 그런 향을 첨가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케빈 채널에서 만약에 글로벌 지금까지 뭐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한다 그러면 자막을 넣나? 근데 약간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긴 해요. 언어권은 사실 확실히 좀 넘어가기가 힘든 벽인 것 같고 언어권은 좀 그렇고요,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컨텐츠가 그 언어권을 넘어가는 컨텐츠들을 보면은 약간 언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음악적인 부분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나 음악 이런 거는 좀 장벽을 넘어가기 좀 수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매개 삼아서. 이른바 넘버벌, 그러니까 춤, 네네, 댄스나 뭐 음악. 혹은 동물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맞아요. 언어 이슈가 없어서 그렇더라고요. 네네네. 저희가 그래서 저도 사실 몰랐어요. 동물이 그렇게 먹히는지. 그래서 저희 스티키만 서비스 홈페이지 내에 동물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동물 스티커 카테고리. 고양이가 막 이렇게 하고 막 개가 뭐 하고 놀라고 막 이런 카테고리들이 따로 있고 있는데 그게 그만큼 네. 그 소비가 돼요. 어우 생각보다 몰랐네. 진짜 소비가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뭐 놀랐어. 형 진짜 그거 맞아?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놀라는 표정을 써야 되는데 이게 사실 사람 얼굴을 하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고양이나 개 이미지 그것들의 움짤, 그러니까 동물들의 움짤, 막 쥐, 뭐 되게 귀여운 쥐의 움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소비가 되게 많이 된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는 그거였거든요. 왜 노래, 애기들 나오는 거, 맞아요. 그다음에 동물, 뭐 그런 것들의 공통점이 언어 문제가 없으니까 글로벌에서 그렇게 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케빈님 채널은 쉴 새 없이 한국어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취향이 같은 분들을 모으기에는 좋지만 또 글로벌 작업하기에는 또 고민하실 게 좀 있을 수도 있다. 제가 근데 경험상 이런 위기 같은 거 약간 정체기에 대한 위기 같은 거를 채널 내에서 겪은 게 한 2번, 3번이 돼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멤버 기반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게 좀 사람 관리가 확실히 쉽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몇 번 바뀌었는데 이게 약간 회사면 그냥 성과가 안 나오면 뭐 해고를 하던가 해서 새로 사람을 뽑던가 이러면 되는데 크루라 그러면은 어떤 팬들과의 유대가 생겨버린 상태에서 팬들이 좋아하는 누가 있는 거죠. 네,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 이렇게 되면 확실히 채널에 타격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냥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막상 운영하는 쪽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좀 이게 또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되게 막 웃으면서 서로 농담하면서 막 이러면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관계적으로 그럴 수 없게 되어버리면 안 맞는데 그걸 네. 또 연출해야 되는 부분들은 다 그리고 뭐 사생활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든지 막 이런 거를 제가 알았을 때 뭐 그 사람과 뭐 웃으면서 방송을 해야 된다. 저는 사실 이게 오히려 매스미디어였으면은 그렇게 좀 가면 쓰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 개인 방송에서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저는 약간 교체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채널적으로 타격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컨텐츠로 극복을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새롭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그래서 저는 약간 사람보다는 컨텐츠?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느 방향에서나 컨텐츠가 좋고 재밌으면 본다. 예. 기획회의는 그러면 크루 분들하고 해요? 아니면 요즘에는 크루 친구들이랑 많이 하고 근데 한
5년, 6년 정도까지는 저 혼자 했죠. 기획은. 예, 그랬는데 이제 겉으로는 없어 보이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대형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다 기획팀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획자가 있고 작가가 있거든요. 대본 써주는 친구도 있는 채널도 있고. 없어 보이긴 싫으니까 있는 척을 했어요. 예, 그래서 컨텐츠에서도 막 운영자님 이러면서 막 부르면서 아무도 없는데 예, 그러기도 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했고, 근데 저도 이제 멤버 교체도 하고 사람한테 데이고 이러면서 좀 힘들어지니까 이제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물어보고 같이 꾸미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유튜버한테 듣는 느낌이 아니라 사업 오래 하신 사장님한테 듣는. 사실 맞으니까. 진짜 맞아요. 맞으니까. 아니 근데 고민을 한 적이 있죠. 케빈님 얼굴이 워낙 동안이고 그래서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들어보면은 많이 사업하신 거 어르신이 얘기하시는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 세대부터 워낙 그 사업적으로 고생한 그거를 제가 또 간접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너무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뭐 그게 우리 케빈님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M들이 약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제 맞아요. 그 글로벌 얘기 좀 해봐 주세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글로벌 버전을 냈어요. 한 달 정도 됐는데. 버전이라는 거가 어떤 건지 좀 얘기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키밤이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안착을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화면에다 이 밈을 붙이면서 시청자들이랑 그 크리에이터들이 소통하는 게 재밌어 하는구나,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구나. 그걸 이제 국내 시장에서 확인을 했고, 사실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저희가 국내 유저들만 사용하는 게 사실 너무 아깝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글로벌로 나가야 사실 시장 규모가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같은 노력이면 글로벌 가서 하면은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연하게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글로벌로 나가게 됐고, 투자도 받아야지. 예,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투자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투자사들도 상당히 원하시고요. 그래서 6월 중순에 저희가 글로벌 버전을 조용하게 런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왜 그랬냐면 저희 지금 현재 스티키밤 컨셉, 그러니까 화면에 밈을 붙이면서 시청자와 크리에이터가 소통을 한다. 요 컨셉은 국내에서는 확인했지만 해외에서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요 형태 자체는 저는 재밌어 할 것 같다는 확신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밈을 붙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역캠 분들이 방송을 할 때 뭐 볼꼬 집는 거 뭐 이런 것들로 많이 활용을 했다면 해외에는 그게 또 불편할 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가 태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컨셉만 딱 내보고 일단 먼저 북미 쪽부터 태핑을 해보면서 북미 유저들한테 우리가 이런 서비스인데 너네 한번 써볼래? 우리랑 같이 콜랩 해볼래?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지금 받고 있어요. 한 달 동안 쭉 받고 있고, 그래서 그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이제 현지화를 시키는 거죠. 지금 한국에 있었던 서비스를 북미에 현지화를 시키고, 그러면 요거에서 이제 한번 요즘 좀 반응이 또 와요. 그래서 이제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생기고 계속 이제 서비스를 재사용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럼 북미에서 요게 됐다. 그러면 이제 언어만 바꿔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트위치랑 유튜브 기본으로 하니까 트래픽 기준으로 하면 생각보다 유럽의 뭐 독일, 러시아, 뭐 영어권 말고 독어권, 러시아권, 뭐 스페니쉬, 그다음에 포르투갈어 브라질 때문에 포르투갈어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쪽 트래픽이 많거든요. 얘기했던 그 4가지 언어도 같이 패치를 하면서 같은 형태로 태핑을 해보면서 이제 저희가 시장에 계속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라틴어 계열이네요. 북미권 영어 쪽.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왜 지금 뭐 밈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아시아 쪽 정서도 있는데 그쪽도 2차, 3차를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일단 영어권 시장이 워낙 넓어서? 사실 이게 저희가 지금 글로벌로 나간 서비스가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실 언어 패치만 하면 바로 이제 시장 태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 외의 아시아권을 먼저 안 간 이유는 일단 시장 규모가 북미가 제일 크고요. 아시아권이 뭐 아시아가 제일 인구가 많은 쪽이 이제 동남아시아, 중국인데 일단 중국은 거기 이제 못 가는 시장이고요. 일본 있잖아. 네. 일본은 저희 컨셉이 지금 아직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대표가 확실히 여기서 먹힌다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은 되게
사람들이 조심하는 문화? 방송을 하는데 뭔가 이거를 막 이렇게 자꾸 막 붙이면서 하는 거를 예, 그거를 되게 실례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할 건데 조금 이제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보시면 되고 동남아시아 쪽은 인구는 많은데 생각보다 IT 인프라가 많이 안 거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저기 중요한 게 결제 쪽이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우선순위에 밀렸다. 근데 뭐 여기도 지금 태핑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할 계획이지만 좀 이제 우선순위는 좀 있다. 동시에 그러면서 이제 스티키밤에 공합 잘 맞는 내가 또 버튜버 얘기를 슬쩍 주셔서 그것도 너무 궁금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티커라는 그러니까 저희 이제 후원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크리에이터 스티커라는 게 있어요. 크리에이터 분들과 저희 이제 스티키밤이 협업을 해서 그러니까 이 친구의 캐릭터 그러니까 얘 맞는 이제 뭐 밈은 또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그 스티커들을 이제 만들어서 저희 홈 페이지에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버튜버 분들이 좀 반응이 있더라고요. 버튜버 분들이 자기 캐릭터를 파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자기의 상품이지. 그렇죠. 캐릭터 자체. 네, 그래서 이제 그 버튜버 분들이 저희 스티키밤을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처음엔 잘 몰랐거든요. 사실 버튜버 쪽은 저희가 마케팅도 안 했어요. 사실 그거는 제 잘못인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근데 사실 개념이 낯설었지 뭐. 네. 작년부터인가 일본에서부터 인기가 올라오면서 우리나라가 많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버튜버 분들이 되게 잘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컨셉을 가지고 스티키밤이 버튜버 분들을 잘 맞는다. 찰떡구마음이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어디까지 좀 확장을 하려고 하냐면 저희가 이제 스티키즈라고 해가지고 스티키밤의 아이들 이래서 스티키즈라는 버튜버를 저희가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런칭을 해서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죠. 그래서 이제 저희 스티키밤에서 후원 플랫폼이기 때문에 버튜버 분들이 후원 플랫폼이랑 콜라보를 하면 뭔가 어떤 엑스트라 알파의 그 비즈니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동기에서 시작한 건데 저는 이제 장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캐릭터를 그래서 버튜버 분들의 본인의 캐릭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화면에 이미지를 잘 붙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플러스로 후원 플랫폼이에요. 근데 버튜버 분들이 앨범을 내는 거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수익이 후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유니크 포인트를 가지고 간 게 사실 지금 버튜버 모집하는 버튜버 기획사들은 되게 많아요. 실제로도 엄청 많고. 근데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주고자 하는 가치는 우리는 후원 플랫폼이야. 근데 버튜버들은 후원 수익이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후원 플랫폼이랑 협업을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뭐 수수료도 더 낮춰줄 수 있고 그리고 후원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툴들 방송에서의 장난감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크리에이터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내주면 후원 수익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컨셉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외적으로 뭐 조금 버튜버 분들이 처음에 시작하시기가 되게 생각보다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자기 몸 움직이거나 뭐 이럴 때마다 같이 캐릭터가 좀 움직여줘야 되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비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머리카락이 날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뭐 손이 좀 흔들린다든지 처음에 캐릭터 디자인도 해줘야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모션에 대한 모델링 그다음에 캐릭터도 어떤 캐릭터를 뭐 싼 거는 또 싼데 비싼 거는 비싸고 근데 이게 또 비싼 거는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비싼 거를 사서 써도 되고 싼 걸 사서 써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도 되고 그러면 이게 단계별로 가격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버튜버인 분 연기하는 분을 찍으면 이분 거가 이 화면에 이렇게 그 모델링 된 게 같이 움직임과 함께 되도록 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장비인가요? 하드웨어 장비인가요? 그 둘 다인데요. 일단은 뎁스 카메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뎁스 카메라가 있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면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다 모션들은 따라가요. 이게 하드웨어가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모델링 한 대로 이제 움직이게 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초기 진입 장벽이 분명히 있거든요, 버티버분들이.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비용에 대해서 부담이 없게 만들어 드리고 그냥 재능만 가지고 오세요라고 해서 이제 후원 플랫폼 스티키밤이 도와드리는. 그러니까 버튜버를 위한 일종의 MCN 뭐 기획사인데 이런 그걸 후원 플랫폼에 해주는 거니까 마치 우리 BJ분들 아프리카 TV에서 후원해주면서 그 풀을 늘리잖아요. 네. 뭐 그런 셈이네. 가장 궁합이 맞는 데에서.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저희가 지금 면접 보고 있고 일기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서드 파티에서 이렇게 유튜버들을 위한 이런 걸 하는 경우가 별로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있긴 있었나요? 그러니까 서드 파티 후원 플랫폼은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하고 있죠. 오, 당장도 많이 힘들다고 하면서 많이 힘드시네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3대장이긴 하지만 여기만의 특징을 좀 보여줘야 되고 3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궁합이 좀 잘 맞아요. 그리고 화제성도 있네. 네. 그래서 이거 그럼 언제쯤 좀 약간 그 일기가 모집되면 좀 터뜨리실 겁니까? 이미 지금 홍보 자료들은 다 나갔고요. 그래서 뭐 트위터 이런 데 찾아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일기 활동 자체가 지금 벌써 제대로 되고 있진 않잖아. 그렇죠. 지금 이제 면접 보고 있습니다. 너 약간 뭐 이런 생각 들어요. 예전에 마치 지금 플랫폼이란 말 쓰듯이 방송국에서 탤런트나 네, 맞아요. 배우나 뭐 공채. 개그맨 이런 걸 뽑았잖아. 참 분화되네요. 네. 하지만 또 메커니즘은 어떻게 보면 다르진 않아.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도 엔터테인먼트 쪽에 오래 있었지만 묘한 마음감 교차하네요. 심지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옛날로 치면 성우일 수도 있죠. 성우 연기자.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 성우분들이 보통 많이 하시죠. 실제로 그러니까 거기 경력서에 전 뭐 어디 캐릭터 연기했습니다. 뭐 이런 거, 어느 만화의 주제가를 불렀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 지금 신규로 준비를 뭘 또 할 새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크게 가장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일단 저희 스티키밤이라는 국내에서 이제 자리를 잡은 스티키밤이라는 서비스를 시작으로, 하나는 해외로 진출한다. 같은 개념으로 해외로 진출한다. 이게 저희 이제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후원 플랫폼을 바탕으로 버튜버 시장에 진출한다. 일단 국내부터.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서로 또 시너지가 될 수 있겠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이게 잘 되면 이게 잘 돼서 서로 이제, 그래서 저희는 요 1인 방송 시장에서 뭔가 스티키밤이 기여하는 바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그렇죠. 하는 멘트가 지금이 제일 뭐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하는 게 지금이 제일 쌀 때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이 제일 쌉니다. 얘기 들어봐도 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서비스 자체가 좀 뭐 아까 약간 아기자기하기도 하고 트렌드랑도 맞고, 해외 서비스는 그분들의 정서랑 어떻게 맞을지 저도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버티버 분들은 지금 왠지 그 영상 너무 궁금하다. 그 오디션 자리가. 저도 많은 분들 오디션 많이 봤는데 이거는 정말 독특하네. 말만 들어도. 그래서 해외 시장에 대해서 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되게 조심하는 게, 저희는 이제 한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종 갈등이 없어요. 그렇죠. 저희는 인종 갈등은 없는데, 그쪽은 인종 갈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거의 영린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건드리려고 뭐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다못해 인물 스티커의 색깔도 문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계속 시장 태핑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고, 서비스를 개선을 하면서 그거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디지털이라 전 세계를 다 바라보고 기별을 해야 된다는 것만큼은 다르네요, 진짜로. 그리고 사실 저희가 저희 팀을 어필을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갤럭시라는 핸드폰의 북미 쪽에서의 새로운 서비스 런칭하는 거를 했거든요. 경험이.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외 시장이 좀 더 익숙하고요, 국내 시장보다. 그리고 해외로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해외로 나가서 팔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팀이라 아니 왜냐면 지금이 제일 쌉니다. 엔터테인먼트 쪽에 네. 저도 많이 있다 보면 그 해외라는 말도 정의가 다른데 확실히 스마트폰 쪽에 계셔서 해외 하면은 북미랑 유럽을 보시는 것 같고 그 이쪽은 또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쪽은 얘기 들었던 거 일본하고 동북아시아, 동남아를 먼저 떠올리기도 해요. 왜냐면 그쪽에 오래가는 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모르는 거니까 재밌습니다. 그러면 트리니들도 그렇고 케빈님도 그렇고 혹시나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 네, 그냥 한마디 간단하게. 와이프한테 하겠습니다. 네. 근데 월급 따박따박 갖다 주는 남편을 원했겠지만 그리고 빨리빨리 퇴사시켜주는 남편을 원했겠지만 그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믿고 맡겨주시면 원하시는 대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지지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심지어 크리에이터를 하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산후조리원에서 얘기를 해놔가지고 그 당시에는 조금 그랬지만은 왜 나중에 그거를 왜 동의를 해줬어? 라고 하니까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원망받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예, 너 때문에 그거 못했잖아 뭐 이런 거. 예,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보다 오히려 조금 더 용감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요즘에는 이제 정책이고 하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월급 주고 나면은 뭐 제가 가져가는 분량이 없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언젠가 얘기를 하니까 지금까지 뭐 없어 본 적 없잖아 이러면서 한 1년 정도는 그냥 좀 고생도 해도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용감하지 않나. 그래서 그냥 고맙다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인터뷰 자체에 대해서 하나 좀 더 부연을 하나 붙이자면 전형적인까지는 아니어도 매스미디어의 끝자락을 붙잡고 그런 M세대들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후원 서비스의 사업가나 튜브 1.5세대 말고 M세대로서 이후에 본인들의 향방도 좋고 항상 요 세대들은 끼었다는 생각 좀 많이 하잖아요. 생각하는 자신의 미래일 수도 있고요. 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냥 편안한 얘기 한번 해봐 주세요. 궁금해요.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잘 되고 말고는 사실 이거를 사실 생각하는 건 되게 무의미한 것 같고 일단 왜냐면 결과는 아무도 모르니까 일단은 제가 그동안 뭐 한 1, 2년 고민을 했으니 사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봤겠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그냥 뭐 이게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약간 요런 어떻게 보면 자부심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게 가장 저랑 잘 맞는 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과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자신감은 있죠 항상. 잘 해나갈 수가 있을 거야 라는 자신감도 있고 저희 팀에 대한 믿음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사업적인 결과보다는 점점 더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이걸 해서 얼마의 조회수가 나오고 이런 결과치보다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거에 대한 좀 원천적 질문? 네네네 약간 철학적인 그런 기둥을 세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되게 공대 마인드고 엔지니어 마인드고 MBTI도 T거든요. 저는 약간 공감 못하고 이런 건데 요즘에는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사람이. 약간 인문학 같은 거에도 되게 많이 관심이 생기고 그리고 뭐 공감적인 부분에도 주변을 자꾸 둘러보게 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을 두고 되게 큰 어떤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지금까지 이런 변화를 맞이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들이 다 그냥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느껴야 될 때 느끼고 적절히 변화를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그래서 앞으로 그냥 잘 된다 만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잘 되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문학적으로 그런 생각 많이 하신다고 보니까 네. M세대도 늙는 거예요 이제. 이게 늙어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드네요. 네네. 이런 게 되게 늙어가는 건가? 정상적인 거 아닌가? 좀 숙성되는 느낌도 들고. 왜 여쭤봤었냐면
뭐 꼭 어느 세대를 특정하는 건 아니지만 왜 일본에서도 그랬다 그러고 초식남이라 그래서 아예 전반적으로 힘이 쫙 빠져있는 것도 있는데 두 분 말씀 들어보면 힘들다고 들은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그 의지나 열정이 조금 M세대라 그런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 좀 조금 달라. 그래도 있어. 뭔가 하고 싶어. 있어. 아 이게 야망이 분명히 있는데 있어. 어떤 느껴져서. 느낌의 야망이냐면은 이게 고민을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게 있나? 그리고 막 내가 막 이렇게 불같이 막 이런다고 해서 또 바뀌는 게 있나? 차라리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별로 안 할래가. 아 근데 너무 그거는 많지. 아니고 약간 오히려 머리는 되게 차갑게 되고 네 행동은 부지런하게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축구부 주장의 활달한 성격의 대기업을 나온 M세대한테도 한번 들어봅시다. 되게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저희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도 가보면 뭐라고 써놨냐면 좌우명 같은 건데 안 되는 건 없다. 되게 하는 거지라는 얘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X세대가 그래서 저는 더 그쪽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아니면 모 대통령의 얘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되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뭐 맨날 지금도 어제도 보면은 뭐 벌리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항상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될 거라는 확신은 그러니까 제가라기보다는 제가 속한 팀이 잘 될 거라는 확신은 항상 있고요. 그게 거기에 대한 원동력이 그런 것 같아요. 안 되는 건 없다. 되게 하는 거다. 모 투자사 대표분이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안 되는 아이템은 없다. 그걸 되게 하는 팀이 존재할 뿐이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와 진짜 맞아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뭘 아직은 해낸 게 없지만 저는 요런 삶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항상 살아왔고 그러니까 사업적인 쪽에서의 결과물은 아직은 미약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히스토리를 보면 그래도 다 하나하나씩 중간에 포기 안 하고 다 마침표까지는 하나씩 찍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되게 하는 거다. 안 되는 건 없어. 라는 이제 정신으로 이게 M인지 X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정신으로 살면은 뭔가 제가 이제 죽기 직전에 그냥 잘 살았다. 뭐 멋진 삶이었다. 이런 게 한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같은 요런 답을 하거나 얘기를 하는 분들이 중간관리자거나 임원이면 뭐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느끼긴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섞이기 싫어하는 세대도 있잖아요. Z라고 G라고. 근데 그쪽에서 들으면 뭐야 아재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그분들이랑 일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해서 거기까지만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고 Z세대와의 관계는 한 1년 전만 해도 거의 제 생각을 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꼰대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고 실제로 요즘에 드는 생각은 저는 되게 상호 존중을 하면서 잘 가면은 되지 않을까. 우러난 겁니까? 네. 아니면 그렇게 그냥 뭔가 사회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왜냐면은 그게 안 되면 이 친구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게 안 되면은 사실 그 친구들은 떠나겠죠. 그러면 저는 뭐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해도 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 망한다든지 인생이 좀 이렇게 안 좋은 좀 방향으로 간다든지가 되겠죠. 베이비 부모나 X세대들이 볼 때는 M세대도 어리거든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본인들은 또 Z한테 또 그런 게 또 있긴 있는 모양이네. 네, 그래서 분명히 제가 얘기를 해보면 분명히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다른 생각을 뭐 사실 세대도 세대인데 그러니까 제 위치에서 저는 제가 해야 될 얘기들을 하고 그들도 그들 위치에서 그게 세대인지 위치인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 위치에서 할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실관계가 아니고 가치관계의 문제라면 어떤 상호 존중을 하면서 서로 이제 저는 인생이 정반합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 좀 이쪽으로 하나 해서 이제 그 합이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조금 M세대와 G세대들이 그리고 또
M세대와 X세대들도 마찬가지인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요새 왜 밈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아이팟 끼고 이래도 돼요? 저는 그거는 퍼포먼스만 나오면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생각보다 그래도 조금 열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건 우리 그 부대표님은 약간은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컨텐츠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그래도 어제 같이 봤던 프로그램 같은 걸로 같이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뭔가 공감대를 끌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분화돼서 그와 함께 같이 했던 뭔 얘기를 해가면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가 좀 쉽지 않잖아요. 같은 M이면 몰라도 그 부분에서 뭔가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주입식이 되고 그러다 보면 약간 그래요. 젊은 꼰대 소리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떠신지. 스트리밍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자칫 잘못하면 가르치게 돼요. 가르치려 근데 얘기 나오겠네. 네네. 왜냐면 저 크리에이터. 네, 시청자들은 사실 그냥 단순히 웃으려고 온 거거든요. 근데 어떤 교훈을 바라고 온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갈 때도 있고, 저도. 아무래도 뭐 M세대니까. 예, 그리고 그런 어떤 공통된 분야가 없으니까 너무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불쌍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Z세대를 대변하는 그런 단어들이 좀 많잖아요. 맞죠. 요즘에. 특히나 뭐 부모 세대보다 처음으로 가난한 세대. 뭐 이런 수식어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집값 관련해 가지고 막 모아도 집을 못 산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는 약간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약간 공감을 바라게 되지 않았나? 예, 약간 공감적인 측면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Z세대는 요즘에 그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전 좀 위로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 더 커지긴 하더라고요. 점점 저도 저대로 힘든 부분이 있는데 너무 힘들겠다. 본인들도 울고 우울증 겪고 이러면서 뭘. 아니 근데 저는 그거는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아니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딨나. 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딨나 싶긴 하지만 한데. 눈높이를 좀 맞춰서 같이 이해해 주고 싶다. 예, 그런 거가 좀 어떻게 보면 요즘에 좀 미덕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두 분 다 아까 저기 잠깐 쉬는 시간에 했던 얘기들이랑 결은 좀 많이 다르지만 저도 이 M에 맞춰서 눈높이를 맞추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그런 게 힘들죠. 힘든데 좀 이해하기도 힘든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그게 맞는 방향인 거랑 제가 힘든 거랑은 또 다르니까. 맞춰가야죠. 네네. 시대가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G세대, Z세대들도 나중에 여러분들 세대가 되면 알파 세대랑 이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거의 다 이제 나눈 것 같고요. 긴 시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나 이제 각자 뭐 오늘 인터뷰하면서 못했던 말 같은 게 혹시 있으면 몇 마디라도 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채널 자체가 거의 7년, 8년이 되어가는 와중에 그리고 이제 어린 친구들을 위주로 이제 시청을 하게 되는 게임을 다루고 있는 채널을 지금까지 지켜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일들, 사건, 사고가 안 터진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새로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계속 그 한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는 이런 게 되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를 바라고 사실 유튜브를 시작했던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너무 그냥 감사할 따름이고 그리고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약간 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다. 약간 컨텐츠적인 힘은 계속해서 저는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켜봐 주시면 계속해서 재밌는 영상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티니지라는 회사가 지금 시작한 지 한 4년 정도 됐고 그리고 투자를 받은지, 그러니까 의미 있는 투자를 받은지는 물론 그 삼성 투자한 것도 포함이긴 하지만 저희가 나와서 정말 생으로 투자 받은 거는 이제 작년에 받았던 투자
그래서 그 의미 있는 투자를 받은 지가 한 1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창업자들이 뭐 연구하다가 개발하다가 어떻게 흘러 1인 방송 업계까지 와서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니들이 뭘 아냐. 근데 사실 저희가 생각보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옛날에 공부했던 가다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현장에서 느끼고 1인 방송 이 업계를 좀 선도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 첫 번째는 이제 해외 진출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투자자분들한테 얘기해드렸던 키밤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해외 진출도 성공적으로 지금 런칭을 해서 시장 태핑을 해서 이제 앞으로 터지기 일부 직전이고요. 그리고 이 지금 국내 서비스를 베이스로 해서 어떤 다른 연계 비즈니스, 아까 말씀드렸던 버튜버들의 기획사, 이런 관점으로도 한번 연계 비즈니스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인 방송에서 진심을 다해서 사실 요쪽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금이 저희 회사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요 시점이 지금 제일 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비즈니스와 저희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동반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짤 붙이고 싶어. 왜 짤 붙이는 기능이 없는 거야? 응? 헐! Welcome to Farmworld. 감사합니다. 희대의 구종,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